정상회담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에 누가 배석하는지도 관건인데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일단 우리 쪽에서는 태극기가 놓이는 우리 쪽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 3실장,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이렇게 세 사람을 앉히고요. 또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렇게 앉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성조기가 놓이는 미국 쪽에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이렇게 회담에 나올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제 트럼프가 아직도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관세 관련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국내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일정까지 이제 시간 차질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요. 약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15분 안에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시간 새벽 1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되고요. 홍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관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웨스트윙의 현관까지 나와서 맞이할 걸로 보여요. 일단 그럼 장소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죠? 네, 일단 일정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자정을 넘겨 새벽 1시에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죠. 그러면 그 백악관 현관 앞에서 짧게 환영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시 15분부터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라는 곳에서 약 30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업무 오찬을 겸한 회담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저 장소가 저희가 AI로 재현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오벌 오피스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앉게 되고 왼쪽에 이재명 대통령이 앉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오벌 오피스에서 도대체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예의주시해야 한다. 아니 도대체 저기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길래 그런 거죠? 그 워싱턴 소식통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저 자리에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게 최대 리스크다. 또 공개적인 급습을 해서 상대 정상과의 마찰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거를 엠부시, 매복 외교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공 대통령을 이 오벌 오피스에 초청했을 때 갑자기 불을 끄고 저 때군요. 갑자기 불을 끄고 뭐 학살 관련된 그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그 남아공 대통령한테 문제를 막 추궁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 남아공 입장에서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 세계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알려졌을 때 저한테 한국의 행운을 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행운을 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뭐 이런 당황스러운 일 당하지 않고 무사히 회담이 잘 끝나기를 빈다. 이런 취지에서 행운을 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행운을 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인 것 같은데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일단은 대통령실과 우리 외교당국이 이런 앞선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또 더 앞서가면 2월 달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놓고 트럼프에게 당하는 장면 세계적으로 노출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뭐 복장까지 문제를 삼고 양복 안 입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감정이 되게 격앙이 되고 쫓겨나듯이 백악관을 떠나고 이런 사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할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대비를 잘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남 교수님. 저 때 이제 젤렌스키한테는 면박을 주고 남아공 대통령한테는 사실상 가짜 뉴스로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론 저런 상황에 처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저희는 우크라이나나 남아공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요? 일단 젤렌스키 면박할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You have no any car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 카드도 없으면서 이렇게 미국에 감사하다는 표현도 안 해. 특히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남아공은 이제 길들이기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3,500억 달러의 관세 협상의 투자 플랜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저 금액을 한 1,000억 달러 정도 미국이 지금 더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밑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정상을 앞에 두고 젤렌스키나 남아공 정상처럼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일부에서 걱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중국에 대해서 쎄쎄하면 된다라는 그 일종의 뭐 친중 그런 영상은 뭐 저는 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문제는 주한미군의 유엔화 문제에서 네. 한국의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면서 한미동맹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 억지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을 거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강하게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또 뭐 그런 어떤 대응하기보다는 뭐 그냥 이해한다라는 정도로 로우키로 넘어가는 것이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우키로 넘어가라,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